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했으며 미국이 곧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가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에 침투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한 이후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조사했다면 이제 곧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인데 그것을 국헌문란이고 대통령 퇴직 사유라고 하는데 극히 의문이 듭니다. 미국발 부정선거 진실규명 소식이 속속히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배진환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나라 존립 못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과 때를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배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 관련 중국인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시 권한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량에 의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이후 본인의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첫 번째 최대 국헌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시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실제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밝히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계엄을 선포해 증거를 찾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위협을 갖고 있고 충분한 위협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변호사 배 변호사는 평화시에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증거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 측 조사단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를 발견한 이후 국가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이 응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0월 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이를 완강히 거부해 결국 조사에 실패했다고 당시를 환기시켰습니다. 그 뒤에 터진 것이 중앙선관위의 대규모 불법 채용 사건입니다. 배 변호사는 어느 국가기관에서 아버지가 근무한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야말로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불법 채용 사태 이후 중앙선관위도 한 발 물러서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국정원이 점검을 해보니 모든 것이 위혹투성이라 추가로 서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의 요청 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분개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위협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벌써 수년 전부터 이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위협 해소에 앞장섰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위심 정황들에 대해 조목조목 열고 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에서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점검에 위에서도 첫째, 해킹 및 투 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 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특히 그러나 사전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선거 시스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부재자 투표의 경우 몇 명이 투표했는지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버에 들어가 자기들에게 투표했다고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투표함에 자물쇠를 갖다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 검은 종이를 씌워서 나중에 양쪽으로 다 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열어서 얼마든지 투표 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왜 그런 엉성한 짓을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위심 정황 두 번째로 사전선거 투표수 부풀리기에 위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일도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는 해명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 나오는 게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전 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무단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또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기계를 좀 아는 분들은 다 알겠죠. 현 선거 시스템은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중국 해커가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해킹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커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 냈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투표 시스템의 허점과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 체계 부실로 해커는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와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지 않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허술한 것을 떠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환기시키며 국가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귀중한 한 표를 지켜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또한 보안관리 회사 장비 제조사와 관련해 그는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가 아주 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고 더구나 장비 제조 회사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약 117억 원의 주체인 쌍방울이라며 대북 송금을 맡은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겹치면 필연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 절차 규정 위반이 중앙 400건과 지방 800건을 합쳐 1200건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조사 결과 친인척 채용의 100%가 불법 채용임이 판명됐습니다. 감사원 국장도 이런 기간을
처음 본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자 투개표 장비를 수입한 국가들이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벨라루, 미얀마,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등을 들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중국의 1대1로 대상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장비를 수입한 키르기스탄은 국민의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궁이 불타고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콩고는 한국 선관위에 어떻게 이런 걸 수출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볼리비아는 유혈 사태 이후 대통령이 사퇴했으며 남아공, 벨라루스도 각각 유혈 사태가 났고, 이라크는 수개표와 전자개표기 사이에서 표 차이가 12배나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당선자가 25%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올바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전면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끝없이 제기했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270명보다 더 많은 병력 300명을 선관위에 투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 침투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한 이후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미국이 곧 발표를 하겠죠. 믿으십시오. 미국은 머지않아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반드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